안녕하세요. 저희는 MPMG 위크 전화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5일차 결혼을 주제로 상담해 주실 이지영 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오늘 굳이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상담 받겠습니다. 저희 방금 첫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일산 사는 MSG라고 하는데요. MSG요? 네. 예, MSG님. 네. 무엇을 상담하시려고 전화 주셨나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일산 사는 MSG님이 30대 중반이시란 얘기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또 어쨌든 좀 마음이 설레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보통 조건을 볼 때 어떤 네. 거 위주로 좀 많이 보세요? 직업이나 직업?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것 같고, 네. 근데 또 취미나 이런 게 잘 맞느냐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쵸, 없죠.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근데 취미 같은 경우는 물론 네. 처음 이제 뭐 만났을 때,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런 교집합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나다가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영화를 본다든가 여행을 다닌다든가 뭐 꽃꽂이를 한다든가 같은 취미를 자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랑 여가 혹은 취미에 대한 교집합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거는 아주 뭐 처음부터 약간 무리일 것 같긴 하고. 요즘 그러면은 뭐 소개팅이 남자친구는 없으세요? 혹시나? 네. 그리고 자신이 없으세요, 목소리?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소개팅 같은 것도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제 주변에도 사실 남자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혹시 그러면 결혼 정보회사 같은 데라도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듀오 뭐 이런데? 네. 그런데 은근히 되게 또 많이 가입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주변에 네. 만나는 사람들 인적 네.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굳이 네. 직장 사람들이나 말고 네. 많이 없는 편이에요? 주변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들 소개시켜줄 남자가 없다고. 소개시켜줄 남자가 없다. 네. 스스로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아주 많이 만나는 수밖에. 사람을 많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뭐 정말 뻔한 이야기지만 뭐 동호회라든가 네. 뭐 클럽을 가입을 하든가 네. 그런 데를 정말 열심히 자기가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짝이 나타나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그 짝이라는 게 한 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네. 10번, 20번, 수백 번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여서 제일 급선무는 누군가 설레는 사람,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람을 우선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많이. 근데 그러면 꼭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노력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라도 꼭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까지 노력은 하고 싶진 않으시다? 네.
그좀 억지 노력을 막 힘들게 막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짝을 찾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변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억지 노력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지금 혹시 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혹시나 노력이라는 게 거창한 말은 아니어서 어찌 보면 근데 뭐 어쨌든 소개팅 기회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빼지 않고 나가시고 나가기는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동호회 같은 것도 해보긴 했었는데 거기에 계신 남자분들도 다 좀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쪽으로는 발을 끊었고요. 소개팅 쪽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동호회 같은 동호회 거 같은 다니는 거는 좀 한 30대 초반 이때 좀 하다가 말았었고요. 소개팅은 그래도 들어오면 열심히는 하는데 마음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쵸. 뭐 근데 저는 소개팅은 해본 적이 없어서 한 번 있는데 그거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우연히 어떻게 된 거여서 소개팅에서 뭔가 성사가 된 사람은 제가 라디오 사연을 많이 받아봐도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네. 가장 많이 손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긴 하지만 소개팅으로 짝을 만난다라는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해서 그게 성공한 경우는 네. 30대 중반이시고 513 사시고 우리 MSG님 네. 어떻게 하셔야 할까? 그냥 뭐 잘 모르겠네요.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나요?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운명을 기다리는 정말 언제 있을지 모를 뭐 내일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결혼을 꼭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죠? 뭐 결혼을 꼭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면 또 뭐 좋긴 하고. 예. 오빠는 그러면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저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전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고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었고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연결이 된 거겠죠?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은 평생 같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거의 99% 머릿속에 먼저 들어왔었어요. 네. 그럼 결국 그런 운명 같은 사람을 기다려야지 되는 거겠네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노력이니까 가만히 회사 다니고 가만히 친구들 만나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문두 들여가지고 저랑 결혼하실래요? 저랑 만날래요?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저도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는 원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였고 친구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알면서 친구로 지내다가 어떻게 조금씩 만남이 잦아지면서 발전이 된 거였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도 했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여자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런 자리를 피하지 않고 나갔던 것 같아요. 왠지 목적이 결혼, 내 짝을 찾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예. 저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근데 목적을 크게 가지고 만나면 재미없거든요. 네. 아니면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에 최적화된 성격의 분은 아니신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의 본인의 마인드와 정서를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굳이 짝을 찾는다의 목적이 아니라 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 사람들이랑 많이 알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여주는 거는 어떤 기분일까?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연구하는 게 더 재밌는 우선의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네. 답변이 알겠습니다. 너무 좀 허접하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허접하다고 얘기해도 돼요. 지금 여기
오빠 울지 마요라고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제 운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이제 눈이 어떻게 이렇게 보인다. 되게 촉촉하다 오늘.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혹시나 너무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은 네. 바로 또 전화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기 인원 한 375명입니다. 아, 네. 예, 그 눈길 조심하시고요 오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전화. 다음 전화를.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간단하게 전화 주신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 회사라서요. 예? 회사예요. 아, 회사에서 소근소근 얘기하시는구나. 제가 그러면은 살짝 회의실에 왔어요. 예? 아, 회의실. 회의실에 네네. 오셨어요. 아, 예. 네, 여기는 지금 경기도 모처이고요. 예. 회사에 지영오빠 팬이 있더라고요. 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S양이라고 할게요. 예, 예. 아, 네. 저 얼마 전에 007 공개방송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 5명 중에 누가 제일 괜찮아요? 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심쿵하고 아직까지 되게 설레고 있는데요. 예, 예. 저는 사실 근데 그런 게 되게 고민이더라고요. 어떤 이게 게 막- 예. 이게 막 너무 이런 명곡이 막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막 공연을 갔는데 너무 역대급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진짜 막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 게 이제 팬의 마음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막 주위 사람들한테도 너무 들려주고 싶고 이러면 SNS에도 막 올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이런데 네. 이제 SNS에 회사 사람들도 많이 팔로우가 되어 있고 이제 저도 막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입장에서 네. 뭐 이제 이걸 미래 배우자도 막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뭐 이게 물론 저의 진짜 모습이고 이런 걸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겠지만 저는 사실 뭐 이미지 메이킹이라던가 보여지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고민은 이제 공연을 이제 되게 많이 즐기고 아티스트에 막 열광하는 이런 이미지가 뭐 사회생활의 측면이나 뭐 이성으로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괜찮은 건지. 아, 예. 그래서 이게 좀 아무리 그래도 좀 별로일 수도 있는 거라면 철저하게 일코를 해야 되는 건지. 뭘 해요? 너무 일코요. 뭐 일반인 일반인 코스프레.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건지. 되게 고민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네. 아, 네, 오빠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저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미지 메이킹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굳이 네네네. 그래서 사실 감축을- 좀 궁금해요. 뭐 남자분이시니까 만약에 여자가 뭐 결혼 안 하셨다고 하시고 여자가 막 이런 거 공연을 좀 많이 즐겨요. 많이 즐기고 뭐 만약에 지영 오빠 이런 사람 막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요. SNS 이런 게 되게 자주 예. 올라오고 그런 게 어떻게 보일지.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죠. 남자마다 많이 다를 텐데 네. 우선 제 주변에 그건 잘 모르겠고 받아들이기 나름일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그냥 하나의 잉여 취미로 받아들이는 남자도 있을 테지만 또 어떤 남자는 그런 거에 엄청나게 막 진짜 질투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책을 열심히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배우를 좋아하고 감독을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다못해 어떤 하나의 옷 브랜드를 좋아해서 그 브랜드 옷을 쫓아다니는 거랑 저는 뭐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걸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할지. 근데 절충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건 정말 극단적으로 그런 걸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남자가 아니라면 이야기를 통해서 난 이런 의미에서 저런 걸 좋아하고 지영이 오빠가 너무 좋고 콧물 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약간 통하거나 절충이 되는 남자라면은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남자면 네. 사랑하는 남자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공연 보러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너 꺼져. 뭐 또 이러기도 또 뭐하니까. 그러면 그냥 신곡 나오면 그냥 더 많이 올릴까요? 너무 좋다고? 설레는 노래? 아니면 계정을 하나 더 파세요. 그러니까 안 되나? 아하! 네. 그렇게 하는 사람 있던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 뭐 네. 가족의 일, 자기의 정말 일상적인 일에 대한 걸 올리는 SNS 계정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뭐 취미와 잉여 관련된 것만 열심히 또 올리는 계정이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네.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본 것 같아서 예, 어차피 그건 뭐 개인적인 것들이고 개인의 취향인 것들이고 개인의 취향이 완벽하게 맞아야지만 또 짝이 생기고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계정 몇 개 있으세요? 솔직히 네. 하나 말씀하세요. 계정 하나 있으세요? 네, 지금은 그냥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친구들이나 뭐 다 그냥 회사 사람들 다 같은 계정에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막 어떤 거 재밌는 거 올릴 때도 막 저희 막 상사분들도 계시니까 좀 약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냥 올리지 말자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리고 막 여행 다니고 이런 걸 많이 올리게 되면 또 주위에 뭐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모습만 보게 되잖아요. 네. SNS를 통해서만. 그러면 야, 제 회사 생활 편하게 하네. 또 놀러 갔어.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되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제가 막 그렇다고 매일매일 막 뭐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 일이 많아 이런 것만 쓸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나를 표현하기 위해 있는 SNS인데 오히려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적지 못하게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이건 뭐 불가능하겠지만 우선 제 주변 사람들 뭐 같이 일하는 회사 식구들이라든가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다 SNS를 되게 활발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카테고리에 되게 적극적으로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 친구들을 바꿔보시면 좀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SNS에서 막 열심히 뭐 좋아하는 가수 혹은 뭐 작가, 뭐 여행지 막 꼼꼼하게 올리고 이러는 거를 되게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거든요, 아직은. 네네. 근데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마치 SNS에서 꾸며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진짜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뭐 같이 평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그런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거를 너무 재밌는데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의식해가지고 한순간에 끊어버린다거나 형태를 바꾸는 건 너무 또 아깝잖아요. 계정을 또 만들려는 건 되게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예. 우선은 그러면 그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계정. 네. 최고예요. 이제 오빠도 되게 SNS 많이 하시고 센스 있게 잘 올리시잖아요. 많이는 안 하는데 센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SNS 인생의 낭비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예. 너무 잘하시니까 본인의 SNS 철학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좀 되게 센스 있게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팁 같은 거 아니면은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라 생각한다던가. 글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나마 걔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잘 하지도 못하고 되게 센스 있게 하신다고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되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제 주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살거든요. 막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저는 그렇게는 잘 못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은 부분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고 나 이렇게 산다에 대해서 소통할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무대라든가 음악 이외에 또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다는 게 전 너무 좋거든요. 전혀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진 않고 행여 그게 낭비여도 참 좋은 낭비인 것 같아요. 그거 하루 종일 뭐 침대에 누워서까지 화장실에서까지 뭐 달고 사는 중독만 아니라면은 건강한 낭비인 것 같아서
저는 뭐 좋습니다. 그냥 많이 잘 어울리면 되나요? 되게 태그도 너무 잘 잡아서 네. 비법이라는 게 있나? 아, 비법이요? 네. 남들이 잘 안 쓰는 워딩과 남들이 잘 쓰는 워딩을 잘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혹시나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려면. 그렇다고 제 팔로워가 많지는 않거든요. 아니요, 저 너무 제 주위도 다 팔로우인데. 아, 제가 목표가 100만 명인데 지금 그거 되려면 너무 멀어서 고작 3,000명으로는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제 거 팔로워 돼 있어요? 네, 좋아요도 얼마나 몇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혹시나 계정을 하나 더 파시면은 그것도 팔로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팔해 주실 거예요? 마팔이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결혼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나 마지막에 또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신지 약간 뭐 만족이 되셨는지. 저는 너무 좋았고 신곡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요. 아직 날짜가 안 정해져서 2월 초중순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계정을 하면 꼭 홍보 올리겠습니다. 예, 뭐 도배 기능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네,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된 거예요? 네, 연결됐습니다. 저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익명 요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익명이시고. 네. 저의 고민은요.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남자를 못 믿겠어요. 남자요? 네. 예, 그리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믿으시나요? 여자요? 친구들. 친구들은 믿죠. 아, 친구들은 믿으세요? 네. 아무튼 너무 반가운 게 시작부터 저도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 네. 남자에 대한 어떤 의심, 어떤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듣고 싶거든요.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일단 결혼에 대한 거잖아요. 아, 예. 전화가 자꾸 소리가 이상하게 나가지고. 아, 전화 소리가 막 잡음이 많아요? 네. 아, 잡음이 많으면은요 어떻게 네. 해야 되지? 예. 저희한테는 바람 소리가 되게 많이 들려서요. 혹시 밖이신가요? 밖에 야외에 계세요? 네, 지금 제가 아, 걸어가고 있어서. 아, 그래서 좀 소리가 이렇게 지직거린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나는 것 같아. 안 난다. 날씨가 되게 추운데 걸어가면서 전화 받으면 힘든데. 예, 안 추워요. 지금 어디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요? 예. 여기 저희 동네예요. 아, 동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남자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네, 예. 어떤 믿음이 가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 과연 저 사람을 믿을 수도 있을까? 결혼해서 잘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아,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한 거 같지가 않다. 행복한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네. 혹시나 신뢰가 안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믿음이 안 간다라는 거 말고 혹시 뭐 사건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혹시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남자친구는 있어요. 지금은 이 남자친구 말고 전에 이제 만났던 남자친구들 보면
그냥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밤에 너 집에 있었어 이렇게 해놓고 어디 가요? 알고 저 노래하는 데 가고 막 노래방? 네 아, 그런 모습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가는 거 같고 어디 가는지 모르고 불안하고 뭐 혹여나 바람 피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근데 뭐 매번 혹시 연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요 한 명이요. 한 명한테? 네. 그렇구나.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러세요? 아 그럼 이제 적발되면 그냥 끝인 거죠. 적발 네. 당했구나. 믿음이 안 간다. 네네. 근데 아니 뭐 물론 남자분도 지금 전화 주신 분을 뭐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네. 아주 흔하고 가장 많은 경우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믿지를 못한다. 결혼을 전제하에 두고 결혼을 생각을 한다면은 상대방이 남자친구건 뭐 약혼자건 뭐. 근데 평소에 네. 혹시 많이 그런 거를 물어보세요? 누구한테요? 어디 가냐? 가서 나한테 말해라. 누구랑 뭐 하고 왔냐?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 얘기한 거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이제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아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런 곳에 가는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좀 신경이 쓰이죠. 아. 근데 그 적발당했다는 분이 그 노래방 가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니면은 거짓말을 한 아 게? 거기가 그냥 평범한 데가 아니라 네네 그런데 저를 몰랐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예. 그런데 그렇구나. 나 나쁜 사람이었네요. 그런 데를 가셨구나. 네네. 뭐 지금 남자친구분도 그런 의심이 계속 아니에요. 그러진 않고요. 지금은 네.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나중엔 또 이렇게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 굳이 뭐 어디 갔다가 혹은 뭐 자기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거짓말하는 경우는 네.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본인한테도 분명히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랑 결혼을 해서 뭐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전화 주신 분도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사랑이 뭐 시들거나 맞지 않는다고 크게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은. 근데 그거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네. 불안하고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네. 그럼 혹시 그렇죠. 나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20대 초반이시거나 뭐 그렇진 않으시고요. 아, 제 나이요? 예, 아니 나이 정확한 나이가 아니어서. 네. 아, 나이는 뭐 이제 뭐지?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아요. 나이는 무슨 드실 만큼 드셨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의심이 많이 안 가는 네.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지금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네. 예, 이게 뭐,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지영님 그 007 아세요? 제가 갔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전화를 했는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오늘. 네. 지금도 걸어가고 계세요? 네. 춥지 않아요, 근데? 아니요 안 추운데요. 저기 괜찮은데요? 그래도 다행이다. 아니, 저는 회사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추워서 장갑까지 꼈거든요. 지금은 안 추워요. 손만 약간 시려워요. 음. 이어폰을 잡고 있어가지고. 남자친구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요? 예. 몰라요? 여보세요? 잘 안 들렸어요. 남자친구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미국 갔어요. 출장 갔어요. 출장. 네.
네. 꼬박꼬박 전화해요? 전화에 그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고 미국이 어떤가 막. 아, 미국이 어떤가? 네, 사진 보내주고 뭐 그러고 있죠. 아무튼 그러면은 추운데 그 눈길 조심하시고요. 네. 남자친구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근데 예전에 뭐 그런 남자친구가 뭐 어디 뭐 말 안 하고 어딜 갔어서 뭐 네. 적발이 돼가지고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분명히 상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되게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음 사람, 다다음 사람, 다다다음 사람한테까지도 그런 상처가 꼭 따라오기 때문에 네, 네. 계속 다음 사람한테까지 그런 초조함과 걱정을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의심스럽더라도. 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약간 뭔가 연락이 안 되더라도 전에 남자친구와의 경우를 굳이 애써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은 약간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의심이 정말 많아서 네. 그 의심 때문에 제가 망했던 적이 한 4번 있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아 이게 라디오 지금 네. 전화 이제 끊긴 해야 되는데 제가 라디오 방송 나가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던 거여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네. 얘기를 할게요. 네, 네. 저는 예전 여자친구가 네. 저한테 집에서 잔다 그랬는데 네. 홍대 어떤 클럽에서 네. 외국인이랑 키스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와! 근데 그 외국인이 너무 또 잘생긴 거야. 오! 그리고 제가 그 외국인을 데리고 나갔는데 네.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네. 또 영어권 사람이 아니라 되게 좀 어느 나라 언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것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그 트라우마가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인데도 괜히 클럽만 간다 그러면 다 미친 사람 같고 막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저한테만 손해였던 결국은 되돌아보면은. 네. 저는 건강한 연애 하시고요. 의심 네. 조금만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눈길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네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강동윤입니다. 강도윤님. 네, 네. 예, 예.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제 그 보통은 막 결혼식 이런 걸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어디 대관에서도 하고 막 네. 사람들도 많이 부르고 음,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대부분.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식을 올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막 어디 대관하고 다 막 초청장 돌리고 그럼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쵸. 돈 너무 사실 많이 꼭 들죠.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그게 굳이 필요한 건가? 그런 게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그렇고 또 막 예단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 아, 뭔가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근데 뭔가 그런 게 더 요즘은 중요시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는 게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 결혼식 이런 건 따로 안 하고 그냥 같이 이제 결혼할 사람이랑 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제 굳이 그러니까 그런 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같이 여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이 나르샤 씨가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지금 결혼할 분이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 아직 앞으로. 네, 되게 좋은 고민이네요. 원래 보통 남자분들이 네, 뭐 결혼에는 관심이 있어도 결혼식 자체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결혼 전후에 그런 재반상, 뭐 혼수라든가 이런 거에 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거에 좀 남자들은 무식한 편인데 그런 거에 네. 관심이 있어서 좀 반갑긴 하고요. 아, 중요한 건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결혼식이 뭐 필요한가? 서로 약속하고 부모님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여행 가서 방금 말씀하신 나르샤 씨처럼 되게 아름답게 낭만적으로 한 편의 영화처럼 부부가 되면 참 멋있을 텐데 예쁠 텐데 훨씬 더 건강하고 합리적일 텐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지금도 해요. 그래서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결혼은 나만의 행사 혹은 나만의 의식은 아니잖아요. 나와 네. 아내가 될 사람 또 나의 부모, 아내의 부모 모든 사람들의 같은 의식이고 행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내가 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거를 부모님들이 동의하시면은 당연히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적극 반대하시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시고 아내가 될 분이 너 미쳤냐 너 죽을래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타협의 과정 속에서 네. 결혼 전에 어그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부모님을 설득을 하기 시작했고 같이 배우자 될 사람이 그런 게 되게 코드가 너무 잘 맞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만 빌리고 결혼식만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네. 패백도 안 했었고요. 네네. 웨딩 사진도 안 찍었었고 예물 예단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만 올렸어요. 하객도 부르셨나요? 하객은 굉장히 많이 불렀고요. 아니 많이 부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활동을 아주 많이 할 때라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결혼식만 올리고 신혼여행만 갔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다 동의를 하셨고 그 어떤 마찰도 그 안에 없었거든요. 되게 나름 부드럽게 넘어간 결혼을 했는데 주변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부모님과의 마찰이 되게 또 많긴 해요. 네. 근데 무조건 뭐 땡깡 부리듯이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내 결혼이잖아요. 내 배우자잖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라고 말하기보다 결혼을 생각하시고 이런 식의 결혼을 생각하시다면은 지금 아직 짝이 없으시다고 하셨죠? 네네. 지금부터 부모님한테 흘리세요. 난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런 식의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오랫동안 주입 아닌 주입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주 긴 시간 이해를 하시고 설득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5년 작업했습니다. 5년. 그래가지고 절대 안 좋은 생각,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지지해요. 그런 방식의 결혼을. 불필요한 게 정말 너무 많아서 네네. 뭐 이 방송을 디오에서 보면은 저를 뭐 싫어하겠지만 정말 너무 불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게 그러면 제가 지영 씨도 30살에 결혼을 하셨나요? 31살이요. 네, 저도 그때쯤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적당한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뭐 21살에 결혼할 수도 있고 41살에 결혼할 수도 있고 50대에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짝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 앞에 제 짝이 몇 살의 나이에 서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결혼 정년기를 너무 집착을 하고 의식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건 결혼을 위해서 짝을 만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평생 나와 같이 한 배를 탈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더 앞서 있어야 되는 고민인데 결혼을 해야 할 나이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변에서 종용을 하니까 빨리 만나야 돼 사람을. 그러다 보면서 사람을 조건과 프레임 속에 가둔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서 네. 그 사람의 본질을 오히려 제대로 못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재고 따지고 이상한 판타지 속에 갇혀서 뭐 꿈의 짝을 아주 눈이 높은 상태겠죠? 그런 것도 좀 불안하긴 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야기만 들어도 네.
굉장히 건강하고 합리적인 선택하실 거라는 감이 약간 왔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왔기 때문에 본인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예. 그 이제 프로포즈란 게 청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결혼 날짜를 먼저 잡고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뭐 근데 그런 저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 심지어 프로포즈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예. 전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프로포즈란 게 청혼을 하는 건데 어떻게 청혼도 안 하고 결혼 날짜를 잡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예. 프로포즈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프로포즈 자체를 약간 이벤트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왜 안 했겠어요. 나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의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자.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날짜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감정적인 정서적인 의미의 프로포즈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벤트성에 진짜 대놓고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뭔가 공식적인 프로포즈라 하면은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해서 말하는 프로포즈일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뭐 중요하다고는 뭐 저는 안 보지만 저는 그런 이벤트성에 뭔가 공식적인 프로포즈를 못 했어요. 네네. 되게 욕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내분한테요? 예. 아 뭐 그래요? 욕을 먹는다기보다 그래서 저는 한 내년이 결혼 10주년인데 오 네. 내년에 좀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었거든요. 네네. 신혼여행 하와이 갔던 호텔에 그 같은 호수에 묵으면서 그때 10년 전에 못했던 프로포즈를 다시 할까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공개하시는 건가요?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얘기했어요 그것도. 아 제가 좀 바보같이 감추는 게 좀 없어서.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정식적인 프로포즈 이벤트성의 프로포즈는 한 적은 없지만 저는 연애를 6년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네.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할 때 나 네가 좋아 나랑 사귈래라는 말을 안 했었고 5년 뒤에 나랑 결혼하자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 5년 동안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준비를 할게. 5년 동안 우선 나를 만나자. 나랑 결혼해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우선 프로포즈인데 지금의 아내는 그딴 프로포즈가 어딨냐고 지금 저한테 막 뭐라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 다 이해 가요. 네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진정성 있는 마음의 전달이 프로포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근데 무언가 하나는 더 아내가 될 사람의 취향과 구미와 감정에 맞춰서 더 로맨틱하게 뭔가 심장을 빡 어택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으면 좋겠죠? 예. 그거는 뭐 그렇죠. 지금부터 고민해 주셔도 되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전화 잘 하신 거 맞죠? 네, 전화 연결된 거 맞죠? 네, 저 네. 가수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혹시 그 집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소근소근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사무실이고요. 지금 잠깐 나왔어요. 그 전화하시려고? 네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주제가 주제니만큼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익명 좋아요. 네. 혹시 또 뭐 적당한 나이대라든가 대략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긴 해서. 30대 중반이고요. 예.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오늘 궁금하신 게 어떤 건지요? 네. 제가 지금 나이가 나이니만큼 네. 사실 집안에서는 이제 결혼 얘기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시대의 결혼이랑 예.
지금 생각하는 저희 시대의 결혼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나이 때문에 그 결혼 얘기를 하시는 어른들한테 제가 네. 어떻게 그냥 때가 되면은 이제 만날 사람은 만나주게 될 텐데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그 제 주변의 경우들을 예를 들어보면요. 네. 그 설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설득이 안 되는 몇 가지 중 하나가 지금 그거여서 아, 네. 그거는 그거 어떡하지 그거? 예, 그거 무슨 설득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더라고요. 뭐 부모님 슬하에서 벗어나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사는 방법. 그럼 일상 속에서 자잘한 그런 압박들은 약간은 벗어나게 되니까 뭐 주말이라든가 명절 때는 그 스트레스가 다시 오긴 하겠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이거 뭐 좋은 건강한 방법은 아닌데 부모님을 설득시키기 위한 독신이라고 우겨보세요. 난 절대로 난 남자가 미친 듯이 싫고 결혼은 죽어도 안 할 거고 내 인생에 결혼은 없을 거고 다시 한 번 더 결혼 얘기할 거면은 나는 회사에서도 남자 눈도 안 쳐다볼 거. 거의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한 2, 3년 후면은 나이가 좀 더 차실 거잖아요. 네. 그럼 별말 안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포기하실까요? 차라리 뭐 결혼 전에는 왜 결혼을 안 하니 이런 사람 만나라 누구 데리고 오면 쟤는 왜 저러내니 너랑 안 어울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오히려 반대로 결혼에 대한 정말 부정적이고 반대 입장을 부모님들한테 막 늘어놓으면은 부모님들이 오히려 겁을 내시고 말을 함부로 못 붙여요. 아, 네. 아주 엄청나게 시니컬해지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한 뭐 30대 후반 40대가 됐는데도 결혼을 못 하신다.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사람은 만나라. 아무나 데리고 와라. 막 이런 가정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 네, 뭐 정말요?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긴 하고. 네, 근데 그 설득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제 주변에는 99%가 대부분 그게 설득이 안 돼서 본인이 그 스트레스를 그냥 감내하는 수밖에. 그러면 집을 나오는 게 방법 중에 하나이겠네요. 그쵸, 막 집을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어가지고 나 자취해야 될 것 같다고. 집을 이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미안하다고 집 들어오라고 나가지 말라고 혼자 살지 말라고 결혼 얘기 안 할게 집에만 있어줘 또 이런 부분도 계세요. 아, 그렇게 난 이렇게 부모에 대한 협박밖에 없지. 좋은 방법이 안 떠오르네요. 그만큼 이게 설득이 안 되는 싸워야 되는 방법이었어요. 거네요. 그쵸. 뭐 조용하게 잘 싸워야죠. 부모님 너무 걱정시켜드리지 말고. 근데 부모님보다 지금 본인이 처음에 더. 오빠는 결혼하실 때 네. 이제 그 배우자 되실 분을 집에 소개를 시켜드리잖아요. 네. 그 과정이 좀 자연스러우셨나요? 네, 저는 자연스러웠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 연애를 5년인가 6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연애 중간중간에도 식사를 한 적도 많고 아, 여자친구로 소개시켜드린 적도 많고 예, 뭐 그런 적이 많아서 전혀 예, 그리고 제가 뭐 그 친구랑 결혼을 한다고 선전포고를 했을 때 선언을 했을 때 아무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죠.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그럼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오빠 같은 남자는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건가요? 너무 죄송한데 네. 찾기가 쉽진 않고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빠. 찾기가 그러니까 뭐 네, 찾기가 쉽진 않고. 네.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욕 먹을라나? 만드세요. 아니요,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만드시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러니까 농담이고 그거는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좋은 관계인 것 같거든요. 물론 사람이 뭐 변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면은 변해주니까 네.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전화 주신 분이 마음에 드는 멋있는 남자로 만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네, 감사합니다. 네, 신곡 기대하고 있어요. 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20대 중반 진영이에요. 20대 중반 누구세요? 진영이요. 아, 진영님. 네. 네,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어떤 네. 건가요? 아, 제가 네.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아이고. 근데 결혼을 하려다가 헤어졌어요. 아, 예. 근데 이유가 너무 궁금한 게,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같은 직장을 다녔거든요. 같은 직장? 네, 근데 저희가 영업직이라서 네. 그 오빠가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아, 정말. 근데 저한테 돈을, 그러니까 밥을 잘 안 사요. 밥도 안 사요. 진짜예요. 그 정도로. 아니, 왜 제 그러죠? 월급 5배가 넘는데도 밥도 안 사고 그러면서 결혼을 막 하자 그러는 거예요. 결혼도 걔가 먼저 꺼냈어요? 아, 본인이 하자고 2년 반 사겠는데. 2년 반이나 그러면서 됐는데? 엄마도 모시고 살고 그건 다 좋은데. 근데 진짜 진짜가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것 맞아요? 기념일이잖아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제가 회를 되게 좋아하는데, 술이요? 근데 회를 좋아하는데 회도 네. 안 사주겠다고. 비싸다고. 아, 근데 저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게 사랑할 수 있죠, 그럼요. 근데 결혼하자 그러는데 예,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막 요즘 말하는 김치녀 이런 게 아니라 예. 비자밀인데 회도 한 번 못 사주는데 예.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 아프죠. 그 회, 속상하고. 100만 원짜리 회를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 진짜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예, 5만 원, 6만 원짜리 회 사달라고 기념일이라서 예. 눈물 나잖아요. 제가 최근에 신년의 밤이라는 콘서트하고 네, 횟집에서 뒤풀이를 했는데 네. 방어랑 광어 세트가 3만 원이었거든요. 되게 푸짐하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었어요. 뭐 다른 것도 시키긴 했지만. 제가 그래도 기념일이라고 나름 농어를 좋아해서. 농어. 아무튼 근데 돈 많이 버시고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분의 그냥 패턴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을 정말 쪼잔하게 잘 안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 쓰는 거에 굉장히 야박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요, 오빠. 예, 살면서도 힘들지 않을까요? 살면서 네. 그 오빠한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잘 안 쓴다, 기념일에 회 한 접시도 못 사준다, 이거 말고 또 없어요? 이해 못하는 부분. 이 사람 왜 이럴까? 이러는 거. 혹시나. 그냥 제가 돈 쓰는 것도 싫어해요. 그 돈 쓰는 거 자체를 싫어하네. 그러니까 둘이 밥을 먹을 때 제가 돈을 내서 밥을 사도 너는 왜 이런 걸 먹어? 하면서 제가 돈 내면은 돈을 내면서도 잔소리를 해요. 근데 그게 한두 제가 번 제 옷을 사면은 제 옷 사는 것도 뭐라 그러고 비싼 거 사는 것도 아닌데 자기 옷은 사요? 자기 옷은 제가 제 돈으로 사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은 헤어졌는데 그냥 그래요.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도 재밌고 되게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 솔직히 돈 많이 모으고 막 그랬으면 돈도 벌고 본인이 저한테 막 그렇게 2년 반 동안 만났을 때 되게 성실한 사람인 것 같고 착해서 계속 그랬는데 주변에서도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서도 고생한다고 결혼해서도 고생한다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고 참 그래서 좀 어떻게 말하면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긴 있어요. 돈을 잘은 아니어도 적당히 잘 버는데
돈 쓰는 거에 정말 야박한 사람이 있거든요. 모으는 거에 악착같이 모으고 뭐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돈을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지만 생각난 건데요. 나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 얘기하세요. 이거 죄송한데 친구랑 방송을 틀어놔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죄송해요. 얘기해요.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오빠가 네. 어머님 막 이거 부모님이니까 당연한 건데 네, 예. 막 거의 분기별로 막 엄청 막 용돈도 몇백만 원씩 막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건데 부모님이니까 예. 입장에서는 막 결혼한다고 같이 집 보러 가가지고 가구를 막 보는데 신혼집인데 저는 약간 좀 제가 좋아하는 가구 스타일이 있는데 본인 어머니는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걸로 맞추자 그러고.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은 저랑 둘이 살겠다 그래놓고 막판에 우리 엄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막 그랬죠. 근데 뭐 이제 뭐 두 분이 이제 뭐 지금 헤어지셨고 얼마 안 됐지만 뭐 좋았던 기억 때문에 되게 마음이 되게 당연히 안 좋겠죠. 좋아했으니까 사귀었고 사랑했으니까 사귀었던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 중에 저는 돈 안 쓰는 거보다 그게 좀 더 힘들어서 나중에 야 우리 엄마가 농어 안 좋아하는데 너 뭐 하는 거 왜 농어를 사와 이런 것 때문에 싸움거리도 되게 많이 돼요. 아내보다 엄마를 더 먼저 챙겨서 당연히 아내도 챙기고 엄마도 챙기고 아이도 챙기고 이런 밸런스를 되게 잘 갖춘 남자 여자가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그 밸런스가 애정에 대한 밸런스가 편중이 되면은 아주 커다란 이혼 사유 중 또 하나거든요. 그게 이혼 사유 네. 네, 만약 결혼을 했다면 네네. 고부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많이 약간 갖추고 있긴 해요. 그분이 뭐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쵸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단 헤어지셨고 마음 아프겠지만 예, 다음에 더 잘 맞는 사람을 천천히 또 만나보심이. 아까 20대 중반이라고 하셨죠? 네, 이제 중반이죠. 저 기억력 좋죠? 네? 저 기억력 좋죠? 네, 좋아요. 아무튼 뭐 기회가 아주 너무 많아서 정말 좋은 공부인 것 같아요. 어차피 연애 시절의 연애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짝을 만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몸과 마음으로 공부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예, 좋게 생각하십시오. 네, 근데 좀 앞으로 좀 남자 만나면서 좀 뭐라 그러지? 그런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럼요, 나죠. 많이 나죠. 성실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성실한 사람의 이미지 뒤에 좀 나한테 너무 야박한 박한 네. 그런 게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만약에 정말 더 많이 있다면은 제 주변에도 그런 지금 비슷한 경우가 몇 있어서 정말 디테일한 조언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 이야기를 풀면은 시간이 너무 제가 길어질까봐. 그쵸. 예, 아무튼 예, 좋은 사람 만나시고 또 잘 정리하시고 네. 예, 다음 달에 저 싱글 나오는 것 좀 많이 관심. 팬이에요. 제 친구가 진짜 팬이라서 연결한 거거든요. 친구가 팬이에요? 진짜 완전 팬인데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예? 친구가 완전 팬이라서 연결한 건데 예. 제 얘기만 해서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저 아세아 방청 신청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딱 진짜 2시에 신청했는데 진짜 너무 슬퍼서 맨날 인스타그램만 보는데 아세아 많이 활동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언젠가 또 빨리 공개 방송 만들게요. 네, 그때 꼭 당첨돼서 꼭 봬요. 그때는 유료일 수도 있습니다. 유료로도 갈게요. 꼭 갈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벌써 1시가 돼서요. 아, 1시. 오늘의 전화 상담 여기까지 마지막 전화 상담으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알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상담 아닌 상담을 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네요.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들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다 건강하고 좋은 고민들 많이 하셔서 재밌었어요. 네, 저희 그럼 이만 방송 끝내겠습니다.